뭐 제주도 같은 데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여기 태양광 어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호물품 오목골처럼 제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해수 담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쬐가지고 증발을 시키는 거 물은 거두고 밑에 소금만 판다고, 아니면 뭐 석유 같은 거 많이 나는 데는 거기서 밑에서 끓이는 방식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박 같은 데서 물을 떠가지고 끓여가지고 증발시키고 그걸로 담수한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도 뭐 저기 정수기에 지금 필터를 원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넓게 펼쳐서 표면장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사각이 나 있으면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네, 사각에다 펼쳐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물을 통과하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이게 휴대용 정수구로 하거나 해서 담수할 때도 여기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해서 담수화 필터, 해서 담수화도 필터를 전부 다 이렇게 목적별로 넓게 펼쳐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선박에다가도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휴대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기 휴대용 정수기로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태양열 조리기처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해가지고 태양열 조리기를 오목건음을 파서 음식을 하거나 난방, 또 물을 끓이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의 어떤 그 정수장에서 이거를 동그랗게 명주뼈 펼때 넓게 펼쳐낸다는 걸 동그랗게 말아놓아가지고 그걸 물 통과시는데 그 양심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넓게 펼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요. 네. 양심 있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표면적으로 넓게 펼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아니라는 건가요, 저 기술이? YTN의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이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넣고 후로부터 YTN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같은 유리창에 또 플라스틱 창 덧대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보석상 깨지니까 플라스틱 안 깨진다. 일반 어떤 뭐 아파트 창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일반 작은 창에도 그렇고 뒤편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놔가지고 여다지로 이렇게 레인식으로 하든가 여다지로 하든가, 작은 창은 그냥 여다지로 하셔도 되는데 레인식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방범창으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열도 된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처마식으로 이렇게 경사지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베란다 창 같은 거 할 때 샤시, 창호 샤시 만들 때 빗물이 꼭 안쪽으로 들어오다. 그다음에 현관문이라든지 방문 같은데 안에다가 문 자체에다가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문 안에 플라스틱 창문 안에 유리창이 들어가는 경우, 플라스틱 안에 아크릴 창이 들어가는 경우, 겉으로 이제 플라스틱 방탄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자체를 갖다 플라스틱 자체를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약간 홈을 좀 파서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홈을 좀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리창하고 플라스틱 접합할 때도 서울시에서도 이걸 따라 하시던데 YTN에서도 플라스틱만 보던하고 그것을 제 기술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했더니 서울시에 또 하시던데, 뭐 택시 같은데 이렇게 자체 워키토키망이나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택시 안의 상황을 녹화하거나 해서 통신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끼리 통신하거나 하면서 택시 범죄, 택시 운전사 자체의 범죄나 고객들의 승객을 가장한 사람들, 강도질환들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비상벨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다가도 갖고 다니면서 제가 스마트폰 같은 거, 일반 카메라를 리모컨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도 조정하고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자체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1분짜리
뭐 유튜브 쇼폼 이렇게 만들 때 할 때 한 거 그런 것처럼 사진도 일반 카메라 같은데도 시간을 설정해서 몇 분짜리 찍을 거 이런 거 하거나 리모컨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셀프 카메라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셀프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몇 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폰에도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이 없는데 몇 초 후에 사진이 찍히는 거들 가서 1초, 2초, 3초 일반 사진기에는 그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카메라는 있는 거 이게 스마트폰은 없거든요. 스마트폰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 같은 거 카메라 받침대 같은 거 삼각대 같은 거를 높이를 조절해서 위에 올리거나 뒤로 각도를 기울여서 찍을 수 있는 삼각대 만드시거나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삼각대처럼 셀프 카메라 찍기 위해서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각도를 꺾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카메라나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런 CCTV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찍는다는 거죠. 1cm나 0.1cm 사람이 눈, 코, 입에 몇 cm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일반 드론에다가도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촬영했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연령 전 방산 기업에서 쓸 수 있고요.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움직이는 것을 달아서 해당되는 어떤 특정 군복 입은 사람들 또는 특정 지휘관을 살상을 한다든지 특정 차량을 공격하는 이렇게 자동 전투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물류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나 아니면 편의점 마트에서 고객이 몇 개를 집은 카메라가 탁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까지 해줘요. 물건 인식해서 계산원 또 시간까지 표시해 주거나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근거 얼마 들었는지도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마트나 식당에 몇 사람 드나드는지 이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데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투보기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뭐 드론 같은 것도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는데 자동 전투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투 모드를 그때 전투에 상황이 적합하게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전투한다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두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펜타곤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이 기술 제 기술 주문하신 거예요. 빌딩 같은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드론에다 물줄기를 달아고 물줄기 호수에 달아 소방하거나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데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로봇 같은 데에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데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 찍어주면 5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집안에 있는 진공 청소기 같은 것도 원형 진공 청소기 그래서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입체는 피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달리거나 그래서 특정 몇 군데 찍어주면 현재는 아무렇게나 집 멋대로 하는데요. 몇 군데 찍어주면 이렇게 거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진공 청소기 만드시거나 RC카 방식의 어른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드라이기 열탕 건조하듯이 물론 이렇게 드라이기로 순간 온도가 150도 이걸로 이렇게 살균기를 만들자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것을 세균의 원상이 좀 뜨겁게 해가지고 살균하면 돼. 그거를 뉴스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제 기술을 방송 특성상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원 바닥 살균, 그 다음에 침구 살균 이런 데도 스팀 방식이 아니라 드라이기로 살균하시면 그 바이러스 올 순간 온도가 50도 60도만 돼도 살균이 되기 때문에 어떤 CJ 홈쇼핑에서 S9이라 이런 원형 진공 청소기에다가 스팀 방식으로 살균하고 드라이 건조 60도씨 되는 건조 드라이를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능을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드라이기 살균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균한 젖병 소독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릇 같은 건 이제 살균해 그릇 이제 물로 씻고 그 딱 놔두면 컵이나 그릇 이런 것들이 뜨거운 열풍으로 해서 살균되는 이런 식품 건조기가 아니라 식기 건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뜨거운 열풍으로 해가지고 식품을 건조하는 건조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죠. 뜨거운 열풍으로 해서 습기는 날려버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YTN에서도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렇게 상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시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파손된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은 저고 응용 기술은 쪽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업상에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뭐 모든 카메라나 의료 영상기기, 망원경 이런 데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도 그렇고 소니, 삼성에서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인식하고 신호도 보내고 찍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데서 입체 화면을 할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제주도 같은 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나 이런 농토에 물이 잘 빠져서 논농사 짓기가 적합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다 비닐을 까는 농법, 비닐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흙을 넣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하는 농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이 좀 부족한 곳에도 물을 채워놓고 물 마개를 통해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일반 밭으로 된 이런 데라든지 물이 잘 빠지는 지역도 전부 다 논농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모작도 가능해요. 왜 어떻게 가능? 난방 없이 이게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파처럼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빛을 조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거기다 쬐어주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에어를 제가 집안에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으면 에어 한 겹, 두 겹, 몇 겹을 해가지고 에어 창문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뭐 찍찍이 밴드나 이런 방식으로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텐트 야외 캠핑 해가지고 텐트용에다가 붙이거나 밑에 이렇게 얘들 뛰어놀 때 바닥 같은 거 이렇게 슉슉슉 에어를 집어넣어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하면 쿠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나 러그 같은데 전기요나 전기장판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전기요나 전기장판에도 제가 그 어떤 야외 캠핑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발포 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쿠션을 주는 형태의 전기요 전기장판을 출시하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거기다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어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텐트 같은 데도 가축 축사가 나는 비닐하우스에도 여러 겹 줘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만든다. 이 기술 뭐 에어 커튼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에어 침낭 같은 거 슉슉 넣어가지고 군대 같은 데서도 등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 겹, 세 겹. 하여튼 뭐 천을 같이 곁들였든지 구조용 알루미늄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퐁당 들어가 잘 수 있는 이런 거 에어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열고 닫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에어 텐트 1인용, 2인용 퐁당 들어가서 군에서도 되게 좋겠죠. 갖고 다니면 바람만 넣으면 되니까. 1인용, 2인용도 존재하고 4인용도 있고 차량 안에서도 괜찮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불천 구름섬 이래 가지고 천이 그 안에도 들어가는 거 이불 안에. 그래서 또는 그 안에 비닐을 넣거나 구조용 알루미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옷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그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개념 자체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남녀 같은 것도 구름섬을 갖다 이게 이 부분만 가슴이라든지 배 특정 부분에만 구름섬을 넣어가지고 하는 항공남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릎담녀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행용 가방이라든 가방 안에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서 안에서 깨지지 않는 공간을 만들거나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뭐죠? 뭐 옷 같은 것에도 천구름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그 병원용 침대 아니면 군용 야전 침대 그 안에도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쿠션을 만들거나 자동차 의자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일반 의자에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만들고 소파 침대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탈부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을 제가 프레임은 괜찮은데 컴퓨터 의자가 됐든 모든 의자가 됐든 이게 쿠션이 망가지는 그럼 쿠션을 따로 제거하고 그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그 쿠션 등받이 쿠션이 돼 등을 기대든지 바닥 엉덩이를 앉는데 이런 쿠션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의자 만드시면 제 기술이 했죠. 일반 소파 사업에서도 소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 같은 것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굉장히 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게 방식으로서 접었다 폈다도 가능하고 프레임은 금속 프로그램, 플라스틱 프로그램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유연한 프로그램 이렇게 합성섬 나일론이라든 이런 것도 좀 유연한 소재 이렇게 그 프레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방 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체 힘으로 들어준다기보다는 이 프레임이 지게 방식으로 들어준다는 거죠. 학생용 가방, 군용, 그다음에 이렇게 등산용 이런 것들도 있다는. 그래서 딱딱한 것에부터 유연한 소재까지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이것을 가방하고 결합해서 만들거나 이런 걸 아예 만들어 가지고 가방을 얹어주는 이런 방식도. 뭐 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포탄을 싣고 올라간다든지 그럼 프레임이 좀 튼튼해야 돼요. 프레임이 좀 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바퀴도 달거나 전동 장치를 달아서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일반 비닐인데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은 지금은 에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에어가 진공 봉투가 되겠죠. 아예 진공 지퍼백 같은데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지퍼백 만드시면 쿠션이 되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퍼백이 벌어지잖아요. 곡식 같은 거 지퍼백을 벌어지기 때문에 똑딱이 방식의 지퍼백을 만드시거나 똑딱이 방식도 있을 수 있죠. 똑딱이 방식으로 하거나 똑딱이 하거나 찍찍이 밴드 방식의 이 지퍼백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퍼백 안에 지퍼백이 사이즈가 틀린 지퍼백이 들어가서 두 겹 해가지고 한 겹이 안에 하여튼 지퍼백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장치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간단한 장치의 공기 정화 집안에도 가능하고 시내에도 이렇게 빨아들인다 바람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금속망 필터, 부직포망 필터 이렇게 공기 필터도 되지만 싸게 플라스틱만 필터, 먼지만 떨어내거나 좀 더 원하면 공기 필터를 넣어주면 되고 그럴 필요까지는 부직포 필터만 해서도 공기는 정화된다. 이런 형태를 그렇게 도심에 수만 개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 세균테러만 조심하면 될 텐데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빼는 후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장치로 공기 정화기를 만들거나 이거를 바람을 시원하게 하려면 그렇죠. 금속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수직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어떤 스크류를 주면 더 좋아요. 터널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냉매, 물이 됐든 아니면 냉매 물질과 결합한 히트 파이프 올려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 터널을 수시간 동안 하면 시원해진다. 선풍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기술입니다. 일반 선풍기 같은데 이렇게 상중하로 선풍기 틀거나 에어컨 또는 히터기, 냉풍기 이렇게 상중하로 트는 거, 뭐 이렇게 방 안의 높이를 따라 상중하로 틀거나 적어도 돈이 많이 들면 두 군데 상중이라도 그래서 윗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이런 거 하시면 재밌으리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의 드론 같은 데도 사용하는데 제트 엔진에다가 송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흡입을 해서
연소실에다 집어넣으면 되게 싼 방식의 제트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송풍기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송풍기를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들여서 강하게 흡입을 해서 내뿜어 준다의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여러 개로도 여러 개 선풍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송풍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선풍기로 일반 선풍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보내 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풍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팬을 달아줘도 되고 안 달아줘도 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이런 것도 회전을 넣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바람을 받아들이면 압축이 된다는 거죠. 공기가.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히터 코일 같은 거, 열 코일을 좀 넣어가지고 데워서 그 드라이기처럼 해가지고 공기를 온풍기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체 같은 데서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압축해서 뒤로 공기로 추진하거나 배 같은 데서 여러 군데서 물기를 빨아들여 물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 같은 데나 이런 KGGB 같은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KGGB 재래식 폭탄에 키트 달아낸 데다가 이렇게 스키 신발을 신겨주자는 거죠. 그러면 바람으로 인해서 항속거리가 이렇게 양력이 늘어난다. 떨어뜨리고 하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주머니를 달아줘요. 공기주머니를 달아주는 건 패러들링이라든지 낙하산 같은 데도 가능한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주머니를 할 때 약간 그렇죠.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추가로 이런 방식도 그래서 드론 같은 데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드론 같은데 카메라 같은데 일반 드론 같은데도 망원경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 망원경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저가의 카메라도 멀리 볼 수 있다. 거리별로 일반 CCTV도 가능하고 모든 카메라나 이런 군용 감시 장비에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군용 이런 카메라에 따라 망원경 모드, 그렇지 않은 모드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 저가의 카메라도 고가의 카메라에서 멀리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쓰시면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모자다 이렇게 선캡이 됐든 어떤 모자가 됐든 이렇게 딱 내리면은 확대경이 돼가지고 망원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망원경 달아놔도 괜찮긴 한데요. 가격이 좀 세죠. 무겁고. 이것도 제 기술이 망원경 달아놓으셔도 괜찮아요. 요즘 일반적으로 확대경 정도로만 해도 멀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선캡이 됐든 물을 채워넣어서 시원하게 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CCTV 같은 거 카메라에다가 또 캠코더를 가지고 카메라를 만들자 그랬죠. 캠코더를 45,000원, 99,000원 납니다. 그러면 이게 CCTV보다 낫다. 그거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캠코더를 적외선 모드를 좀 줘서 밤에도 촬영하면 되게 좋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캠코더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해서 캠코더로 CCTV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캠코더를 하고 여기다 일반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일반 카메라도 CCTV 밤에 잘 안 보여요. 바로 앞에 밖에. 그래서 이거를 조명을 딱 켜가지고 멀리 찍을 수 있게 하는 이런 CCTV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체 장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로 좀 만들어져 있든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만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거든요. 저기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달아서 이 신호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적외선 모드라든지 적외선 전파를 더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찍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초음파라든지 기타 다른 전파로 사물을 분별해서 박쥐가 사물을 분별하듯이 화면을 표시해주면 열화상 카메라 단독으로 찍었을 때보다 섬세한 화면이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나 모든 것을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유튜브 통합 화면으로 해가지고 100개든 200개든 볼 수 있어요. 케이블 TV 같은 데도 가능한데, 케이블 TV 어떤 방송 트는 채널을 트는 것을 100개, 200개도 유튜브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그기다 소비자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블로그 만들어서 소비자 동영상 올려놓거나 소비자 방송국 채널 개념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구독자 많으면 그 광고를 계정을 상품도 판매하거나 사고 팔 수 있게 개념을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비자가 올린 동영상, 넷플릭스도 판매 구조로 가지고 가거나 음악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식으로 현재 채널에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거기다 각종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퀵 서비스, 뭐 생활용 슈퍼마켓, 세탁 서비스 다양한 앱을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이메일 기능도 주거나 종합 포털 기능도 주고요. 종합 포털 기능을 주는데 뉴스도 간단하게 취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합 포털에서 하는 이메일 기능도 줍니다. 이메일 주소도 줘서 이메일 기능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 방식의 이메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도 사진과 동영상 방식의 이메일 주소를 줘가지고 전화번호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메일 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거, 이게 CCTV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산시 통합센터나 이런 것들도 이게 서울시나 우리 중구청이나 우리 서울의 중구청이나 어디나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CCTV를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의 유튜브 이렇게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는 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론도 그런데 드론 만 개라도 컴퓨터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십니다. 기술을 못 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팔았을 때 지자체 비싼 공무원 퇴직에서도 부상권 청구 들어갈 겁니다. 저는 절대 소송한 거예요. 그쪽에 사간 사람들이 후회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함부로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모든 걸 인식을 합니다.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아 찾기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는 데 도움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딱 얼굴을 파악해서 여기서 주민등록을 하시는데 그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면 섬세하게 봐서 싼 카메라라도 망원경 모드를 따라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거나 기타 이렇게 망원 카메라 볼 때 현미경도 같이 동원해서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요. 망원경과 현미경 결합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강학 장비, 우수한 장비를 갖고 있는데 벌써 화면을 분석해서 다시 보내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전자 현미경을 광학 현미경과 광학 카메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광학 그 현미경을 가지고 그 화면을 분석해 색깔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섬세한 화면을 갖다가 해서 두를 결합시켜서 색깔을 구현한 이런 전자 현미경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수함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 1km, 2km 다 가지고 쭉 올려갖고 이렇게 360도 카메라 위아래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하거나 유성 통신도 할 수 있거나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내뿜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에 모터 따라서 공기를 흡입하고 내뿜는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게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일반 잠수부들이 그럼 스노클 이렇게 일반 잠수부들이 스노클 대신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부표를 띄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좀 비싼 장비를 갖고 올려갖고 공기를 머구리처럼 이렇게 소흡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머구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잠수부들이 이렇게 실시간 카메라 바닷속 장면을 찍을 때 유선줄을 선박에다 1km, 2km 또는 500m 이렇게 달아가지고
찍을 때 그 유선으로 선이 전송이 되고 선박 같은 데서는 위성이 뭐 어떻게 위성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육지에서도 가능한데요. 뭐 지하 공간 같은데 여기다서 유선줄이나 또는 무선 그 중계 장치를 둬가지고 잠수부들이 그로 인해서 통신을 합니다. 잠수부들이 바닷속에서 어군 탐지 같은 건데 제가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웹지도는 바닷속도 땅속도 가능하고 로봇 같은데 또 차량 같은데 배 또는 항공기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의 이런 어떤 그 몸의 자세 제어에 뭐 정기적인 방식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를 여기다 오른쪽 왼쪽 각 부위별로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정도 무게 들면 어느 정도 전기 힘이 들고 이 정도면 오른쪽 왼쪽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휴머노id 로봇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어떤 것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기가 부여되는 힘이 부여되는 휴머노id 로봇이나 이런 것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숫자로 변환시키고 정기적인 힘을 자동 계산해서 힘을 거기다 부여하게 자기네들이 넣어준다는 거죠. 오른쪽 왼쪽 부위별로. 이 기술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휴머노id 로봇이다. 가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몸의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고도의 어떤 그 휴머노id 로봇 운동 능력에 틀린 이런 것에 사용하거나 비행체의 자세 제어에도 앞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것도 연료를 태워서 가는데 프로펠러 방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뭡니까? 그 제트 엔진의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킨다든지 두 개만 킨, 3개, 4개, 5개만 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전체를 킨다든지 연료를 틀리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된 것 같고 내 자세를 제어하기도 하고 자동차도 그럼 자동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6개다 그럼 연소실이 그러면 2개만 켰는데 1개만 켰는데 속도를 조절하는 그래서 연료를 틀리게 강중량으로 줄 수도 있고 석유가 됐든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변속기 없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 휘발유에다가 산소통을 따로 가지고 다녀서 또는 자동차다 그러면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좀 더 추가로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되고 면도 저감되고 이렇게 자동차 연료 효율이 높아진다. 항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항공기에 따라는 약간 수소 산소통을 같이 따로따로 넣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죠. 온도를 높여주면 더 좋은데요. 휘발유도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이면 좀 더 완전 연소가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같은 데는 수소 산소를 태울 수도 있고 자동차에다가도 수소 산소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배에다가도 할 수 있고 군용 차량에는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행체에다가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항공유와 섞어 선박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브라운가스는 2대1인데요. 브라운가스를 섞어줘도 되고 브라운가스보다 좀 더 제가 산소 비율을 2대1이지만 2대 1.2, 2대 1.3, 2대 1.444 이렇게 4445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산소 비율이 수소 2, 산소 2, 수소 1, 산소 7 이래도 수소 1, 산소 7호 이렇게 수소 1, 산소 3.4 이렇게 해도 산소 비율이 현재보다 브라운가스 2대1보다 좀 더 높아지면 연료 효율이 좋고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 그런 연료를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나서 어떤 경유 같은 이런 데 산소를 조금 섞어서 터지지 않을 정도 또는 수소산소를 섞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정제를 할 때 수소를 넣어줄 뿐만 아니라 산소를 넣어주는 그래서 거기다가 또는 이렇게 상중하를 따라서 틀리게 수소를 넣어주는 기술. 이렇게 물의 깊이를 액상의 깊이를 따라서 코카콜라 같은 탄산 넣는 제조, 탄산 제조와 맥주 같은 술 제조와 탄산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넣게 틀리게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석유 정제할 때 수소 산소를 넣어준대. 거기다가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비행체 연소실에서 이게 어떤 그 항공유로 한다. 그러면 수소산소통을 따로 갖거든. 그때 이렇게 터지기가 쉬우니까 따로 같이 섞어준다는 개념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더 좋고요. 완전 연소. 일단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단독 하나짜리 또는 2개 또는 3개짜리를 섞어서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갖다가 일반 간단하게 섞어주는 구조만으로 해서 뭐 장약이다, 폭약이다 그러면 1대1이잖아요.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장약이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폭약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요. 여기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하나짜리 또는 우라늄 하나, 플루토늄 하나 또는 이렇게 토륨 하나 또는 2개를 섞어줘, 3개를 섞어줘 이런 기술 구조를 해서 장약가루하고 폭약가루하고 섞어줘 증기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폭탄이 틀려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모든 카메라에서 렌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각도별로 찍어주거나 그 렌즈가 움직이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360도 카메라, 잠수함에도 쓸 수 있지만 차량에서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찍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렌즈를 움직이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위아래도 가능하고요.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스카이라프 같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일단 안테나가 미니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테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하나의 통신칩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자동차 같은 데도 안테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개를 전파를 잡아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로 동시에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잡거나 각각 잡아갖고 화면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 TV다 그러면 무슨 TV다 그러면 라디오도 각각 안테나가 틀린 전파를 잡아서 이렇게 라디오도 하나의 라디오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렇게 이어폰을 해서 듣는다든지 TV다 그러면 하나의 TV 가지고 여러 사람이서 각각 틀린 채널을 본다든지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뭐 데스크탑이다 또는 뭐 어떤 TV다 그러면 거기 안에 기판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어떤 데스크탑이 있거나 여러 개의 스마트폰 안에도 기판이 여러 개에서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 있는 구조. 또는 워키토키도 그렇고 무선 TV나 이런 데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들의 효과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판은 이제 크고 작은 것 대중소 들어가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슈퍼컴퓨터 못지않게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가 이게 그 회사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유무선으로 연결해서 간단하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각각 저장을 하거나 뭐 연산 같은 걸 나눠서 총 합산만 해주는 기술 구조로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그래픽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 그래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보드 이게 마더보드 기판 플러스 저장 장치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슈퍼컴퓨터 100대 만들면 뭐 돈이 얼마 안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모레라는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저기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그분은 이제 디램 같은데도 제가 반도체 디램 같은데 제가 그거 얘기했었거든요. 반도체 디램을 겉으로는 하나의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대자리 있고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그럼 단가도 맞출 수 있고 숫자를 최대한 늘리지 않은 거죠. 일꾼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가 이렇게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안에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20개 있는 효과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D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 그래서 또 이거는 뭐 CPU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GPU도 이렇게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보 역량의 처리를 따라 플로팅 게이트도 정보 역량의 처리를 따라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뭐 하드 디스크, 뭐 HDD가 돼, SSD가 됐든 뭐 정보 역량의 처리를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HDD, 여러 개의 SSD가 작고 대중소, 작고 큰 것이 들어가서 하나의 제품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역량의 처리를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실제로는 하나지만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10개, 20개 있는 효과를 드리는 이런 HDD, SSD, 기타 다른 저장 양식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은 통신칩에서도 되는데 모든 반도체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통신칩에다 그러면 정보 통신칩이 안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전파 하나를 받아들였잖아요. 통신칩에 하나의 통신칩 안에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라디오 같은 데다가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거나 TV 안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무선 TV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요. 차량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거. 그래서 일반 TV에도 그렇고 안테나가 있는 통신칩이 이제 하나의 통신칩인데 여러 개 안테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송수신 칩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신칩인데 안에 정보 역량에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따라서 안에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20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통신칩에서 이렇게 다른 통신칩에 이렇게 몇 개가 있다. 그러면 놀고 있다. 그럼 걔네들한테 정보를 할당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이렇게 나눠두시 해서 일련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이렇게 100대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이렇게 HDD에다 그러면 각각의 다른 셀에 저장을 하고 그걸 불러올 때도 그냥 동시에 불러들여 작은 조각으로 띄어서 D램에 띄워준다 그랬죠. 그럼 CPU도 작은 조각으로 각각 인식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거나 GPU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기술은 전적으로 제 기술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민족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활용 A사 레이더 그러면 A사 레이더 자체에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레이더에서 소자를 그렇게 해서 거기다 전력을 뭐 10단계로도 돼요. 강중력으로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거나 레이더 소자를 뭐 하나짜리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나 이런 다른 것을 여러 개 팀별을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이런 방식을 전자전할 때도 유리하고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묶어서 쏜다. 2개나 3개나 혼자 번복되듯이 그러면 이것이 멀리 가고 송수신이 되게 뚜렷하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파 아니더라도 모든 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지면 전파가 돌아가는 거죠. 물에다가 이렇게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해가지고 전기 가열법 또는 어떤 열 분해법 전기 분해법, 열교는 분해, 수소산소 추출한다 사용하거나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군사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비행체에 달아가지고 미사일을 갖다가 저격해서 미사일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헬리콥터나 기타 비행체에서 밑을 조사해서 차량에 조사해서 공격을 하거나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음파, 초음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형들을 섞어서 쏴가지고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가전이다 그러면 시가전 안에서도 건물 안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탐지하고 가로세로도표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적외선 전파를 그쪽으로 조사해서 그래 사람을 기절시킨다든지 살상한다고 경찰관이 갖고 다닐지도 모르죠. 앞으로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CPU나 GPU, D램에서도 그렇고 카패시터하고 트랜지스터가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가공기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고요. 전력도 뭐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돼요. 이렇게 섬세하게 몇 개의 어떤 레이저를 쏘는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레이저, 어떤 레이저를 가공하는 가공 소자들이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어떤 조각 대상을 가로 세로, 또 반도체 할 때도, 조각할 때도, 할 때도 레이저 시각 장치 이럴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깊이까지 통제하고요. 몇 개가 참여할지를 따라 열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전기 용접에서도 동일하게 이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이 기술을 자폐화 수자 방식의 레이저 공격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를 할 때 내가 다연장포처럼 해서 이게 드론 하나 맞추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전력을 들여야 필요 뭐가 있느냐, 그 정도의 딱 드론 떨어뜨릴 전력이면 좋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연장포처럼 만들고 각도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서 각각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그러면 전기만 공급하면은 이렇게 다연장포 10개짜리다 20개짜리 레이저포가 나온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수리탄 투사기도 10개짜리고 박격포 투사기도 10개짜리인데 공이 지가 전파를 딱 누르면 지가 공기를 때려갖고 박격포를 멀리 가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이면은 병사들이 딱 놓고 곧바로 이렇게,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일반 그 박격포를 5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갖고 넣어가지고 곧바로 투사하면 갖고 다니는 포병 아닙니까? 그래서 박격포도 되고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총 같은 저격 소총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뭐 2개, 3개를 갖고 전파로 조작한다 그래서 멀리서 화면으로 해가지고 그때 해당되는 사람이 저격 대상이다 움직이는 것을 계산해서 프로테지 40%, 60%, 70% 그래서 움직이는 범위까지 같이 동시에 쏴버리거나 각각 쏜다.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 시내라든지 또 안드릴 이런 드론 업체들이, 방산 업체들이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전투기에서 나 이 기술 썼었는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CCTV나 이런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고 동시에 찍고 각도별로 찍을 수 있으며 또 화면도 통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하나의 화면,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쓰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렌즈가 움직이는 뭐 현관문 비디오 같은 것들, 비디오폰 같은 거 렌즈가 움직이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렌즈를 움직이는 방식,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거죠. 현관문 비디오에 있다가 CCTV를 통합을 시켜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선 무선으로 화면을 표시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거 또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워키토키망을 둬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연동되는 기기에 통화를 할 수 있게, 회사 가서도 통화할 수 있다는,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다가 부재중 전화, 이렇게 부재중 전화 영상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를 남길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동영상 이렇게, 아니면 그 어떤 사진 방식이나 동영상 방식의 이메일 주소를 부여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자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메일 주소를 부여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메일을 치면은 이렇게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 방식으로 데스크탑에 있는 노트북 쪽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쓰시면, 인터넷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획기적인 것 같아요. TV에서도 보낼 수 있고 유선전화에서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이는 문서, 검색과 문서를 소비자 일련 번호, 식별 번호 이런 이렇게 동영상을 줘가지고 소비자 환경이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근데 그 문서를 다시 찾을 때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 회의할 때, 근데 이거 봐봐, 뭐 이렇게 그렇게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서를 구성을 할 때 사진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위는 이렇게, 지금은 이게 스크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 끝점을 찍어가지고 사진 방식으로 찰칵해서 복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진 방식으로 이렇게 문서 또는 더 사진, 동영상을 찰칵 찍어서 문서로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음악 파일 같은 것을 이렇게 유튜브나 어떤 다른 데 팔았다. 그러면 회사에서 동시에 그 카운팅 되는, 그래서 몇 번 조회가 됐는지가 카운팅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판매다. 음악 파일을 판매하는 곳이다. 몇 번 회사에서 그때 판매할 때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판매 숫자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상대방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좀 찜찜하죠. 그래서 이런 음악 파일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당되는 사람은 그 음악 파일을 고유 번호를 가진 채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재생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어떤 복사를 방지하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 틀 때 안다는 거죠. 어디선가 틀어도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 고유 번호가 없으면 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지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 기술 만드는 게 참 많기는 많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 송풍기 만들 때 송풍기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는 송풍기, 이걸로 선풍기로도 만들거나 열코일을 대서 온풍기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에어 서큘레이터로 만들거나, 그래서 또는 이런 것을 송풍기로 모터를 여러 개 달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양수기다. 물 빨아들이는 양수기도 모터를 여러 당겨서 이렇게 물 빨아들이는 양수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획기적으로 빨리 빨아들일 수 있다는 물 호스는 각각 두면 되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인데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에다가 바람을 내보내는 것, 그것을 여러 군데로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내보내는 납이 세진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냉각이 필요한 엔진에 열이든 어디 냉각이 필요한 곳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외부의 공기를 것들을 빨아들여서 강하게 송풍기 방식으로 해서 강하게 쏘는 식으로 바람을 흩어도 됩니다. 그렇게 냉각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이렇게 더운 공기를 내보내 버리는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획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풍기를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공기 필터나 또는 부직포망 필터, 금속말 필터, 플라스틱만 들여서 공기를 좀 정하거나 먼지를 떨어내는 방식으로 하거나, 여기다 겨울에 추우니까 칸막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춥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환풍기를 안에 공기 두 개를 둬서 세팅이나 세 개나 네 개도 돼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도는 이렇게 트윈 이런 환풍기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드 냄새 제거하는 거기에도 강중약으로 하거나 이런 환풍기에도 강중약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속도를. 그래서 거기서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공기를 빠르게 식당 같은 데 사용하실 텐데 나쁜 공기를 빠르게 위로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제가 이게 건전지를 좀 의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꼭지를 두 개 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동일한 두께의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은 한쪽만 가동하고 여기는 두 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 쪽에 전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번에 여기를 한 선만 연결하고 여기는 두 선 연결한다. 그러면 이쪽 두 선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온다. 전기 다이오드 현상으로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뀐다. 이거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 같은데 흑연을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저장 장치로 사용하자는 거죠. 전기. 그래서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여러 개,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 영구 자석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서부터 뒤중소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전기가 많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흑연 배터리거나 탄소병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또는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 자동차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 납축 전지가 됐든 현재 연료 전지가 됐든 이렇게
이런 흑연 소재로 뭐 흑연 소재에다가 나는 산화철도 코팅했으니까 나하고 틀려 이러면 양심불량이에요. 다른 걸 뭘 코팅을 하셔도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소재 응급제 하나로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재 있는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의 양극 전극제를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도 들어가는데 그럼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금속으로 들어가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이 폭발하는 거 이렇게 타버리는 구조를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같은데 같은 뭐 이렇게 정류자가 철심에다 구리를 썼는데요. 다른 전기 전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금속에다가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속 콘덴서로도 쓰고 배터리도 쓰는데요.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한다. 그 기술 그런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십 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물에다가도 금속판,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판에 넣어가지고 물 플러스 금속이면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런 액체 금속 배터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난 항상 조금 첨가시키거나 소금 조금 첨가시키거나 나오기가 틀려. 이러면 이렇게 양심불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첨가시켰다 해서 그런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금속판이나 금속바 또는 구리 알갱이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면 대중소 그 안에 전기가 갇히게 됩니다.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그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돼요. 이렇게 다음 구리 액상을 덮어요. 또는 바 형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전기가 전기선이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서로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라는데 반도체의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사용하거나 구리 코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사용하거나 이걸 판으로 만들어서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거나 이것을 배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아주 MLC 기술에 들어가고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태양 전지판으로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러면 이렇게 피복을 갖추지 않은 채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주파수 방식을 돌리는데 에디슨은 직류 또는 테슬라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전기선과 통신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동축 케이블에도 쓸 수 있고 광섬유선은 이렇게 광을 왔다 갔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두께가 똑같아도 두 개가 광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면 이것도 주파수가 돼요. 일반 전기선이나 통신선도 똑같은 굵기로 동축 케이블에다 그럼 유선 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만들자 그랬죠.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쌍방향 만드시면 획기적인 능력이 있다고 제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서 약간 두께가 얇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피복을 갖춘 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전기선 같은 데도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짜리도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기선을 꽂아도 여기는 전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금속만 있지. 근데 잘만 꽂아도 쓰신단 말씀이지. 그래서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게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2개, 3개, 4개, 4개 이렇게 해갖고 전기를 틀리게 해주는 기술을 쓰거나 이것을 전기선의 두께가 두껍다. 중간 두께다, 얇은 두께다. 그래서 전기 흐르는 양을 이렇게 이런 전기선의 굵기를 통해서 이게 감압과 증폭을 만들어낸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다. 그럼 파워뱅크가 됐든 어떤 됐든 이게 전기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 가정용 110, 220에다 연결해서 이런 방법으로 증폭과 감압을 만들어내거나 배터리가 이게 10개 있다. 10개 있거나 배터리가 이제 파워뱅크가 될 수도 있겠죠. 10개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게 하고요.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한 개만 갖다 쓰는지 두 개만 갖다 세 개만 갖다 네 개 써. 그럼 전기양이 틀리게 갖다 쓰는 구조가 되어서 감막과 중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도 가능하고 가정용 110을 연결해 갖고 이런 이렇게 금속 콘덴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기판 구조나 이런 방식으로 로봇에 안에서도 이렇게 배터리가 돼 1차 전지가 돼 이제 배터리가 됐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그럼 충전이 빨라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어떻게 연결하시든 그다음에 이게 언오프 구조로 가져서 100개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2개에서 갔다 10개에서 갔다 100개 30개 갔다 40개 갔다 전기양이 틀리게 흘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중폭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파워뱅크에서도 가능하다 그랬죠. 파워뱅크 10개짜리로도 가능 1개짜리도 가능 파워뱅크 안에 이런 배터리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방식 파워뱅크 안에 이런 배터리가 2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거나 언오프 구조로 몇 개 갖다 쓸 때라 들어서 12.5V, 30V, 60V, 110V, 220V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정 같은 데서도 하거나 모든 기판 구조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도 이렇게 100개, 200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가정용 110, 220을 만들어서 파워뱅크에서 하시더라고. 근데 파워뱅크 휴대용 거기다가 하시는데 그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것도 가정용 110, 220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차 전지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까쯤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리판이 됐든 알루미늄판, 금속에는 다 되는데 전기만이 아니라 열이나 냉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데 판으로도 사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리 코일로 만들어 놓고 구리다 그러면 구리 코일로 만들어 놓고 전기선 통신선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또 배터리로도 MLC 기술에도 들어가고 삼성 같은 데서도 하지 마세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속 배터리 개념, 금속을 두껍게 만듦으로써 배터리가 된다는 용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가 지금 금속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넓다 보니까 이게 감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기 쉬운 상태인데 더구나 피복도 없잖아요. 전기선.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선 피복을 만들어서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압을 좀 세게 만들어주거나 현재보다 금속을 추가해서 구리 줄을 구워주거나 밴딩식이나 우들두들하게 어떤 형태로도 추가를 해서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플러그도 그래요. 여기도 좀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여기도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이 여기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또 제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데 텅스텐 같은데 이게 금속의 전기 전도도가 틀리거나 무거워가지고 텅스텐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텅스텐의 무게를 두께를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서 그 열의 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이런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자라고 했더니 여기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뜯어봤더니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줬어요. 그걸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 여기다 놓으면 될 거를 왜 여기다 놓으셨어요? 네, 제 거를 기술을 원래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선이 같아야 돼. 여기다 놔서 이 작동을 잘 안 했을 것으로 열이 축적을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 이쪽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껍고 얇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쪽으로 흘러서 정체가 됐어요. 여기서 타는 현상이 이렇게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하면 한 3,000원 도매가 받아갖고 한 6,000원만 받아도 괜찮아요. 여기 6,000원만 업 시켜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실 건가?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지 좀 마세요. 기술도 모르면서 쓰시나?
구리선이나 이렇게 또 알루미늄, 모든 금속 같은데 또는 고무 같은 제품들,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제품, 다성섬유 실 같은데 모든 실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수도 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에도 이거 넣으면 부식이 덜하게, 가스관, 가스 탱크, PVC 파이프, 비닐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또는 합석할 때 인쇄 잉크, 페인트,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첨가해 쓰고 있습니다. 색이 틀립니다. 페인트 빛이 환해요, 그림이. 그래서 일반 페인트에도 환할 거. 누르 페인트, KCC 또는 사마 페인트, 어떤 페인트 회사도 이건 쓰지 마시라. 인생크에도 그림 물감도 동화 물감이 됐든 뭐가 됐든 부탁드립니다. 엔진 오일과 윤활제, 불스 원샷도 쓰지 마세요. 불스 원샷도 쓰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 그 회사 기술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뭐 연락도 없는데.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엔진 오일과 윤활제, 방청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도 부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구리 같은데, 철사 같은데 상대적으로 또 여러 개 코팅을 주거나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어떤 동축 케이블선 이렇게 광섬유선에도 여기다 자체에다 넣어서 만들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이게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석영실 같은 것, 석영실을 어떤 광섬유선을 제가 석영실 기반으로 만들자 그러죠.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코팅 구조를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준다는 거죠. 또는 광섬유선을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로 광섬유선을 만들자. 또는 광섬유선 플러스 합성섬유 비트가일 90% 아크릴선을 섞어갖고 광섬유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아크릴 제품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아크릴 제품도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일 90%짜리 이런 그거하고 아크릴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탄소섬유도 어떤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계통으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만 코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제품에다가 약간 코팅을 준다는 거죠. 두꺼운 비닐,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든 뭐가 되니까 코팅을 줘서 그 안에는 아크릴이고 겉에는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게 좀 튼튼한 것이 아주 얇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 아크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크릴이 너무 잘 깨져서 말이죠. 기타 합성섬유 나일론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카본 소재다 그러면 카본 소재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뭐 반도체 펠리클이나 플라스틱 창문도 여러 겹으로 얇게 들어가서 비투가이를 좋게 만들어주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나노 구조로도 돼. 플라스틱과 유리창도 그렇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타이어 아니면 뭐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 이런데, 그다음에 각종 고주파 제품들, 그다음에 이런 피혁 접합, 가방 접합, 자동차 의자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자동차 타이밍 벨트라든지 모든 산업용 벨트 접합,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홈을 파서 접합, 단열 벽지라든지 벽지에도 장판 같은 데 홈을 파서 접합시킵니다. 비닐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이렇게 붙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거나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뭐 뽁뽁이 같은 것들도 홈을 파서 접합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것은 이제 원천 기술은 저거, 응용 기술은 여러분입니다. 수십만 군데도 될 텐데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합한다, 이 기술입니다. 이는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홈을 파서 접합시켜 나노 구조로 돼. 그래서 그 안에다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는다는 기술을 삼성사 코닝이든 어디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만 코팅,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줘가 열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고 플라스틱 창문에도 유리창에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뭐 반도체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던데,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뭔 배짱으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나 이런 플라스틱 물통 이런 물통 구조 파이프를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올릴 수 있다 상류로. 그래서 반도체 3D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파이프를 놔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전기선을 넣을 수 있고 통신선을 넣을 수 있다.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TSMC에서 엔드 플래시나 뭐든 HBM 하실 때 이거 쓰시는 것 같은데요. 기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열이 그 안에 가두어진다는 거죠. 또는 이런 반도체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로 해서 열이 반사되는 거죠. 또는 거기다 우리용 방수제가 있어요. 우리용 방수제를 코팅을 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용 방수제를 코팅을 펠리클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는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구조가 되는데요. 우리용 방수제 같은 거는 이렇게 구리 금속에도 첨가가 될 수 있습니다. 코팅 구조로 피복을 대신 할 수 없다면 금속에다가 코팅을 줘갖고 피복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부에 있던 전기가 옮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용 코팅제로 유리막 코팅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나노 구조는 전기가 약하니까 이런 데는 소용이 없어요. 딱 만들면 감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여러 개 코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데 자동차 철판이라든지 항공량 철판 이런 데다가도 의료용 방수제는 좀 비싸긴 한데 그런 방법도 코팅 구조를 줄 수 있다. 반도체에다가도 이렇게 열을 축적하지 않는 구조를 줍니다. 이 기술 제 기술이다.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반도체에 여기에다 여기 두껍게 만듦으로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유는 금속이 얇기 때문이다. 금속을 현재보다 두껍게 증가를 시켜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될 거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구조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이라든지 SK,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금속을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더 많이 축적되는구나. 그럼 끊임없이 리프레시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이게 그 구리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돼요. 구리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모터 같은데 이렇게 밴딩식으로 링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모터 같은데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파워가 세집니다. 그것도 모터에다가 그 구리 감잖아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밴딩식이나 링식으로도 오돌토돌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영구 자석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수백 겹도 들어가죠. 그럼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자석을 가로서부터 입자 구조부터 대중선을 만드는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속 제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제조가 철이 됐든 뭐 알루미늄 구리가 됐든 어떤 금속 제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고무판에다가도 기존에 만들어진 고무판에다 알갱이를 대중소 동그랗게 했다. 이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어줘요. 그러면 천연고무줄 못지않게 탄성이 만들어지는데 신발 밑창에다 사용하거나 다른 고무 겹에 다 플라스틱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거나 금속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넣어서 이질의 것을 넣어서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넣을 수도 있죠. 알루미늄 판인데 안에다 스댄 뼈대가 가로세로 이렇게 뿌려 들어간다니까 입자 구조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안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간다. 고무판인데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간다든지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로세로로 뼈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규칙적인 불기도 칼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가로세 뼈대 들어가 입자가 들어가고 안에 뼈대는 좀 튼튼한 놈 넣어주고 카본 소재다 그러면 카본 소재 안에 금속 구조가 금속 뼈대가 들어간다. 아라미드 씁니다. 그럼 아라미드 쓰면 금속을 까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금속 알갱이 돌가루 같은 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라미드 스판덱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도 마찬가지.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접합 구조로 혼물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펠리클 접합에도 동일합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화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금속 뼈대가 들어가도 되지만 그 종류가 틀린 소재들, 뭐 합성솜이 나일론이다 예를 들면 종류가 틀린 종류가 입자 가루나 입자 또는 뼈대 구조로 가루로 높이로 들어가서 카본 소재를 넣어서 이렇게 금속 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이게 구리 줄이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이게 카페시타를 만들어 줍니다. 디램에도 약점을 끊임없이 리페레이시 된 약점이 없어지게 돼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전기를 이렇게 두면은 전기를 넣으면 연결되고 연기를 넣지 않으면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수백 조 개 만들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메모리를 주소를 할당을 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무엇이다 이런 방식 기타 다른 방식으로도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디램 같은 데도 저장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GPU나 CPU에도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SRAM 같은 데도 저장이 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의류 방수제를 사용하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산화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아까쯤에 이렇게 이게 어디 갔단 말인가? 이래. 구리판에다가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돼요. 대중선에서 그 안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가두어지는 현상이라 이걸로도 이제 카페시타나 반도체 트랜지스터 금속 코일을 구리 코일을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다른 금속 구조도 다 되고요. 고무판도 되고 플라스틱 판도 되고 합성섬유 나일론도 합성섬유 실 이런 실이나 이런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금속인데 작은 거, 중간 거, 큰 놈으로 전기가 옮겨요. 이렇게 어떤 열이나 냉기도 불어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두께, 둥간 두께, 두꺼운 두께 이렇게 두꺼운 두께 쪽으로 전기나 열이나 냉기가 흐릅니다. 이걸로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PM 반도체 같은 것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펠리클 같은 펠리클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펠티어 소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를 이걸 작은 구조로 만들어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 한쪽으로 방향 흐름으로 다이오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선이나 통신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이렇게 축적하여서 멀리 보내는 통신 기술을 광선미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표시가 기호 표시가 아닙니다. 실제 제품입니다. 반도체 기판으로 기호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제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현재 그 자전거 같은 거 바퀴 양쪽에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 밑에다가 바퀴를 하나, 두 개짜리 달아 놓으면 이렇게 잘 넘어지지도 않고 체중을 받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살 때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하나 링식으로라도 약간 두텁게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파워가 전달이 잘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우산 같은 데도 동일하고요. 이런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도 그러면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링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됩니다. 모든 변속기 구조나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데도 회전축 구조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변속기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회전축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을 넣어줘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변속기다 그러면 변속기다 이게 축이 있다 그러면 안에 밴딩식에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에서 안가바퀴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톱니바퀴 그렇게 톱니바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쪽에만 톱니바퀴는 원통형의 것이 있어서 이것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 구조를 헬리콥터나 비행체 또는 선박 이런데 이렇게 프로펠러 돌릴 때 모든 회전축 기술에는 뭐 선풍기도 가능하고요, 세탁기도 가능하고 모든 회전축 돌릴 때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비트 이런 비트 종류, 비트 드릴 종류의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뭐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면 좀 더 파고드는 힘이 센데요. 넓고 중간 좁고 촘촘 회전수가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한포 같은 기술, 한포 포신이나 총신에도 이 안에가 회전 구조를 줘서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하면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안팎에 코팅 구조를 많이 줍니다. 자동차 철판이나 항공기 철판, 항공기용 금속에도 배금속에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코팅을 많이 줘서 압력을 받지 않게 하는 기술. 여기다 페인트 도장을 할 때도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겹 코팅을 넣어서 합니다. 가스가나 가스 탱크에도 코팅했다가 페인트에다가 여러 겹 이거를 코팅을 해줘. 기타 다른 코팅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햇빛에 의해서도 잘 산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자동차가 새 것처럼 되거나 가스관도 가스 탱크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철사나 철근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사나 철근 모든 금속 제조 또는 고무 또는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인조가죽, 천연가죽에도 유리석영 거든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죠. 모든 실구조에 다 들어간 천구조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회전 간격 끝에다 많이 주면 좋아요. 모든 땅 파는 진동기계, 전동기구는 이 기술을 씁니다. 회전수를 많이 준다. 회전수를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줄 수도 있다. 십자나 일자 이런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약간 두터운 둔독을 넣어주면은 잘 당기고 풀러진다. 그다음에 이런 목 같은 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 철사 같은 데 부식이 잘 안 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목 같은 데도 페인트 코팅이라는 법, 페인트를 칠해서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고 코팅을 줘서 부식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이런 볼트인데 회전 간격이 똑같아요. 회전 간격을 위에 올라갈수록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옮겨 당기는 구조를 만들거나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락식으로 찰칵 당기는 식으로 풀릴 때도 잘 안 풀러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이런 볼트 너트 만드시거나 아니면 수전 있잖아요. 주방에 그러면 밑에 플라스틱 잠그는 사선 이렇게 회전 구조가 있는데 잘 풀러지죠. 그럼 거기에도 약간 탁탁 잠그는 식으로 하고 잘 안 풀러지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선으로 약간 올려주거나 회전 간격을 위로 갈수록 좀 넓게 만들어서 잘 안 풀어지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모든 수도 나사 구조, 수도 나선 구조 이런데 기타의 모든 이렇게 회전 나선 들어간 데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전거 같은데 어떤 자전거의 체인을 밑면보다 좀 더 넓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전달이 되고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체인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체인이 양쪽에 있으면 훨씬 좋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 페달에 지그지그 용시초를 넣어가지고 파워를 전달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커넥팅 노드 크랭치 구척 같은데도 일부러 두텁게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마다 넣어서 파워를 전달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자동력 이렇게
타이밍 빌트라 산업용 빌트에 이렇게 밑면을 윗면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주거나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좀 더 전달이 잘 되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오징어 뺄판처럼 홈을 파가지고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보장 속에서 산업용 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산업용 벨트 만들 때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단열 벽지 같은 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거나 단열 벽지, 일반 벽지, 장판 홈을 파서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산업 어떤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일단 곰팡이 살균한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곰팡이 안 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약간 액상식으로 만들어 갖고 특히 건축용 욕실용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에다가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딱 이런 문방구의 풀 이런 탁불에다 좀 섞어주거나 아니면 여기 뭐죠, 이렇게 포스트잇 거기다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걸 아예 풀로 사용해도 본드하고 결합하고 도배풀하고 결합한다든지 공중용 실리콘 곰팡이 살균 처리해서 도배풀하고 결합한 경우 또는 이것을 목공본드하고 결합한 거죠. 또는 일본 도배풀 플러스 목공본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MDF 같은 데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MDF를 만들 때 그 안에다 플라스틱 같은 거 좀 판을 안에다가 MDF를 만드는데 하이그로시 같은데 플라스틱 판 사이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나 해서 제품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되게 플라스틱 판 사이에 약간 에폭시 처리, 에폭시 자체에다가도 갈변이 있잖아요. 햇빛 갈변이. 그러면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지어는데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얇은 좀 푸신한 것도 괜찮아요. 딱딱한 소재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걸 타일로 사용하거나 벽체로 사용하거나 식탁판으로 사용하거나 유리창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플라스틱 창으로 사용하거나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건축 내부 판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방문으로 사용하거나 방문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가구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가구로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의자 같은 데도 그냥 각종 가구는 다 돼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 안에 그러니까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또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컬러풀한 색깔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합성소매 실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고무에도 이게 고무판에도 안에 컬러풀한 색깔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금속 안에도 금색, 은색 다양성에서 다양한 형태의 컬러풀한 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망 구조, 철망이나 철사 이런 구조, 무게가 이제 철근은 너무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대나무밭 꼬리 구조처럼 서로 간에 강하게 이어주는 효과. 이것은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주거나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 구조를 막아주고 그래서 건물을 이어주는 가로세로로 해가지고 만들면 될 텐데요. 소재는 다른 걸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소재가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뼈대 이런 것을 소재가 뭐가 됐든 그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어떤 콘크리트를 폐기물을 가공을 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타설할 때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상태가 괜찮은 놈들을 불에 깔된 이제 공기도 단축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일러 누수 생기거나 그렇게 수도 누수 파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나온 시멘트 조각들을 넣어서 다시 덮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를 타설하거든요. 그럼 빨리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붉은 벽돌이나 어떤 단단한 소재의 벽돌들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어떤 보도블록 만드는데 같이 컬러풀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컬러풀한 콘크리트가 나온다든지 시멘트나 어떤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 또는 천연 마사토뿐만 아니라 천연 가루들 현망 가루들 이런 것들 입자군요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유리색,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넣어가지고 천연 가루들이나 그 입자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해갖고 도로에 까는데 넣어준다든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컬러풀한 건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벽돌 소재에 들어가거나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황토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도 그냥 황토 자체로 입자로 넣어가지고 황토 볼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거나 이게 그 타면 되게 건강 소재에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케팅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벽돌 구조인데 용수철에 어떤 이렇게 그 간격별로 두터운 용수철을 만드시면 재밌어요. 용수철에 밴딩 구조로 들어가든 링식으로 들어가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용수철의 파워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용수철의 안에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자동차 판스프링, 화물차 판스프링 안에 뭐 칼 제조할 때도 또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주고 유리석용 코팅제처럼 유리만큼 넣어서 훨씬 더 강한 모든 금속 칼 제조, 금속 제조, 철근 뭐 이렇게 모든 플라스틱 고무 제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하셔도 다른 이질의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고무판 안에 뭐 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가는데 금속 알갱이가 들어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는데 다양하게 금속 안에 알루미늄인데 그 스텐 알갱이가 들어가는데 스텐 뼈대가 들어가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금속의 어떤 부분에 알루미늄 코팅을 줘서 부식을 막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금속에 알루미늄 코팅, 알루미늄 좀 더 부식에 강하죠. 그 다음에 에어컨에 어떤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구리 코팅을 살짝 해가지고 구리의 살균 효과를 더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수철인데 이렇게 이렇게 뼈대를 가로세로 해갖고 용수철을 만드시면 제 기술도 되겠습니다. 뭐 전동 킥보드를 발로서 이렇게 스톱하고 발로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가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전동 킥보드를 앞에를 좀 볼을 넓게 해서 타고 다니기 딱 좋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앞에 바퀴를 2개로 만들어진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를 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렇게 뭐 자동차 하듯이 발 페달로서 이렇게 딱 누르면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룸미러를 그거를 여러 각도로 꺾어서 넓게 볼 수 있게 룸미러, 사이드 미러 다 가능하고요. 여러 각도. 교통 표지판이다. 볼록거리든 오목거리든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넓게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안전 클립 같은 거 자석에 안전 클립 있잖아. 안전벨트 클립을 2개나 3개로 하면 잘 꼽아짜주고 잘 빼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이렇게 사선으로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이렇게 2개짜리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편한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안전벨트를 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를 딱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안 튀어나가게 바 형식으로 되면 저기 공간 좀 움직이기가 좋은데 이런 바 형식의 안전벨트도 있습니다. 또 저기 어떤 그 에어 쿠션인데 이렇게 에어를 한 겹, 2겹, 3겹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뒷좌석에다 설치하고 얘들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좌석에도 할 수 있고요. 부착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부착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동차 핸들에다가도 장착해서 이렇게 머리 박지 않게 이렇게 한 겹, 2겹 해서 이렇게 참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 자동차 블랙박스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또는 뭐 무선 인터넷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워키토키를 넣으면 돈이 안 드니까 내 스마트폰 연동하는 기기에 영상을 송출하거나 자동차 손대면 거기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내 차량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블랙박스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블랙박스에다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면은 간단하게 밖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면 자동차용 이렇게 차량 경찰 차량이 하듯이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또는 쌍방향으로 마이크 스피커 내가 여기서 빵빵한 그림 만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마이크로 아줌마 비켜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동차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CCTV인데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 그 사람도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경보 기능 있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 거기에도 이렇게 경보 기능 있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이렇게 뭐 스마트폰 연동하는 기기에 해주든가 현관 디지털 키인데 열쇠 방식을 근데 회사 갔으면 회사 나갈 때는 이렇게 번호 알아도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거를 하거나 얼굴 인식 방식의 현관문 비디오 얼굴 인식 방식의 현관문 디지털 키 또는 영상 또 음성 음식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 같은 데도 자기 조작을 할 때 자기 얼굴 주인 인식 얼굴 인식이나 하든지 암호 인식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거나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탑재하고요. 모든 카메라 다룰 때도 카메라 인식도 그렇게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숫자 방식 인식합니다. 드론이 나하고 몇 미터 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기능을 설정해 놓거나 떨어졌으면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서 사이렌 소리나 불빛이 있어 찾을 수 있게 하는 구조. 이것도 저기 서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럼 조난자다 엄마하고 이렇게 자식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도 손목시계 딱 차가지고 몇 미터 떨어져 있는데 딱 누르면 사이렌 소리 그다음에 엄마 살려줘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나 사이렌 소리, 불빛 이런 것들에서 조난자 찾을 때도 좋겠죠. 이 기술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바닷속에서도 가능할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건물 무너졌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물 끓이는 땡땡이 방식인데요. 금속을 대중소로 해요. 그러면 그보다 강하게 끓여줍니다. 물을 끓이는 것을 이렇게 깊이별로 동시에 끓이는 방식인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끓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인데 금속 통로를 줘요. 수십 개. 뭐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금속 통로를 약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통과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시원해진다는. 거기다 이제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른 냉매가 이제 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 냉매 플러스 이런 금속관을 통과하면 바람이 시원해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도 공기를 빨아들여 시원하게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치 냉장고도 방 안에 이렇게 어떤 공기 순환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서큘레이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냉풍기에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열기를 냉각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되겠죠. 냉각 장치에도 들어가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금속이다 했을 때 금속이 이제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기를 가열해서 뜨거운 온풍기로 만들어주거나 물을 가열해서 양식장 같은 데 이렇게 하면 뭐 전기 온수구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전기로 가열하거나 아니면 화목난로로 가열하거나 석유로 가열하거나 가스를 가열해가지고 금속이다 했을 때 거기 통과하는 공기를 태우거나 물을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온풍기나 온수기를 만들 수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부직포망이나 어떤 금속망 이런 걸 대해서 금속이 먼지 떨어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 먼지가 제거되나 부직포망 이렇게 열고 닫고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그다음에 히터 이런 것들을 상중하로 이게 공기가 어떻게 동공계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에건 공기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선풍기, 냉풍기도 돼요. 에어컨도 되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비싸면 그냥 상중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모듈 방식의 선풍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언어프식으로 돼서 6개짜리에다가 2개만 킨데도 6개 이런 식으로 모듈 방식의 선풍기, 모듈 방식의 에어컨, 에어컨이 하나, 둘, 셋 모듈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중하를 한다든지 에어컨에서 두 군데에서 바람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두 군데는 세 군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드론 같은데도 여기 뭐 어떤 선풍기 같은데도 이렇게 홈을 파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되게 시원해져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홈이 어떤 거라든지 이만하던 이렇게 홈을 파서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뭐 비행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돌림 파워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보다 추가적인 양력을 사용하고 배에서도 추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도 뭐 터빈 블레이드다 그러면 터빈 증기 터빈이다 그러면 터빈에도 홈을 파서 이렇게 좀 더 파워를 세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유압 구조다 그러면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다. 뭐 액상이 이제 판을 밀어낼 때 또 홈을 파서 파워를 세게 합니다. 동그랗든 네모났든 세모났든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는 구조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유압에 힘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면 장타나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나 배 같은 데, 드론, 일반 비행체 이런 데다가도 공기부양 정도 괜찮은데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것을 동체에 부착해요. 수직 이착용에 사용하거나 공기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동체의 윗부분에 쭉 뽑아 올렸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체에 숨기고 올려서 수직 이착용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렸다가 운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행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비행체를 만드실 때 이 작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뭐 드론 같은 데도 작은 제트 엔진이 있던데 작은 제트 엔진을 밑에다가 여러 개 놔가지고 거기서 수직 이착용에 사용하고요. 움직일 때는 큰 연소실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내뿜거나 이런 프로펠러 팬을 둬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뭐 비행체가 공기 중에 정지할 때도 이렇게 불빛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프로펠러 팬을 동원하고 밑에다가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이렇게 하는 공기 정지 비행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비행체인데 수직 이착륙을 사선 가변식도 돼요. 사선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 많이 배치해 갖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무거운 비행체를 들어 올려줘요. 그래서 땅을 태우지 않고 이런 비행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의 앞뒤 위 아래 좌우에 연소실을 둬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이 딱 온다 그러면 샥 피하고 미사일 딱 온다 샥 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행체는 선의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수정에도 사용할 수 잠수정에도 당근 바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차 같은 데나 뭐 자동차 같은 엔진을 앞들어 둬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행체가 움직일 때 앞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어주고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갖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이렇게 물류할 때 수직 이착륙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제 기술이다. 비행체 같은데 보면 압력을 잘 견디게 해서 그래서 플라스틱도 되고 고무판도 되고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이런 방탄 구조를 전차에도 되고요. 전차 장갑차 같은 철판으로 비행체에도 들어가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여러 겹을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고 눌러서 제조하고 압력이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코팅 구조를 줍니다. 유리석용 코팅제를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이따 다른 코팅제도 돼요. 압력을 흘려보내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포탄 구조나 총알 구조 이걸 넣어주시면 되게 좋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포탄 구조도 그래서 항속거리가 늘어나요. 위력도 세지고 이게 앞에를 조금 무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F-22 할 때도 제가 앞에를 좀 무겁게 해야지 이게 파고드는 힘이 세갖고 조종사 받는 압력이 기절하잖아요. 이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데다가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압력을 해소하는 압력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그다음에 여기를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고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토네이도를 이렇게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구조, 미사일의 기반을 태워서 떨어뜨리는 구조, 정타 맞지 않는 기술로도 사용하거나 밑에 지상을 공격하는 이런 차량이라든지 그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탄이나 이런데 총탄에다가 옆에 홈을 파서 바람이 그걸 타고 흐르기 위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볼록한 줄을 타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이 뒷부분에 약간의 전체를 무겁게 하기 어렵다면 양 옆에만 살짝 무겁게 해서 항속거리를 탄을 세게 만듭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장약이다, 통이 폭약이다 그러면 대중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루를 해서 그것이 서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강하게 융합하는 융합 현상을 일으킨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분말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수소, 산소 분말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분말 구조는 액상 구조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캡슐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산소 분말이나 수소 분말이 좀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고체 선수도 있으니까. 또 제 기술이다.